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면 충돌입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오늘 의원총회 자리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총회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 웃는 얼굴로 들어왔지만 불법적인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퇴장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의 퇴장에 의총장은 항의와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도부는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여론조사 오늘 오후 4시에 끝이 납니다. 김문수 후보가 우세할 경우에 그대로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덕수 예비 후보가 우세하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결정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텃밭 경북으로 갔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10에서 20%대 득표에 그쳤던 TK에서 이번만큼은 선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비롯해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죠. 여기서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당 의총회에 참석한 김 후보는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했다면서 강제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도자라면 자신의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충돌 양상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이러한 자중 질환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 실망스럽고요.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어저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당 지도부가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그 2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이 책임이 결국은 국민들이나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 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이렇게 자꾸 무리한 수를 두는지 그리고 왜 자당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현재 지도부가 그러면 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나 네. 그리고 탄핵 시기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경선이 끝난 지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선출된 후보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일단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민주적인 단일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절차 이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탁한,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외부에 있는 당원도 아닌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애타도록 간절히 단일화를 요청하는 걸 보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김문수 후보 편을 들거나 한덕수 후보의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정당 정치가 훼손되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앞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최소한 상식선에서의 어떤 경선 절차에서 거친 후보를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단일화를 통한 본인들의 보수층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것까지는 마다할 이유는 없으나 그래도 이건 너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들 속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준비하는 게 맞냐라는 어떤 따가운 시석들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는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도부가 자꾸 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이죠. 아니다,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좀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디너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도 내용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의총장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날 저녁 7시쯤에 지도부가 찾아와서 5월 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이뤄라. 그렇지 않으면은 선대위 구성이 안 된다. 그래서 단일화를 먼저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의 후보인데 그런 당 우선권을 가지고 선대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당 지도부는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양수 사무총장 그게 아니다. 선대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받아들였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본인이 고사했다.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사실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고 한다면은 당 대 당 단일화 아니면은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느끼기에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당의 또 다른 후보와 또 다른 경선을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 본인은 경선을 통해서 다 밟고 올라왔고 그리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한다고는 했지만 초기의 대응은 사실 미숙했던 건 맞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덕수 후보를 만나고 단일화를 천명하면서 단일화 룰 가지고 협상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며칠을 피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게 단일화인지 또 다른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인지 이 부분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당연한 그러한 주장은 납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뒤늦게 해명을 하지만 예. 그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총장에서 공개 폭로한 내용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왜 이런 결과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들과 그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한덕수 후보의 차출론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어질 때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들을 유추해 보면 그때부터 기획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여론이 도저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한 한덕수 후보가 막 치솟아요. 그럴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 우리가 단일화를 해서라도 좀 우리가 시너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지금 현재의 단일화의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미 국민의힘의 그 당내 대선 후보 경선부터 네.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 자체가 지금 그 기존에 치렀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던 그 대선 경선의 어떤 최종 목표치였다라는 것들을 유추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계획을 했다, 기획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로 따르면 그 한덕수 후보의 출마의 뒤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두 지도부의 여러 가지 기획이 숨어 있었다라고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소한 단일화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가장 결여된 건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빠졌다는 게 가장 폭력적인 겁니다. 지도부가 최소한 본인들이 선출을 했으면 네.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또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안 돼, 나는 못하겠다,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은 단일화였으면 모를까. 네.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로는 본인하고 지도부가 얘기를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심지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국대의원대회나 전당대회 그 부분도 능론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 4시에 끝날 한덕수, 김문수 이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도 김문수 후보조차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틀림없이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네. 한덕수 후보나 그 다른 한덕수 후보의 어떤 이 대선 출마를 기획했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이미 확정된 사안을 행동에 옮겨야만 하는 당위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합리적 의심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할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본인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단일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그거 보고 우리 투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뭐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고 어제도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의 문제가 이제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과 네.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단일화 룰을 협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화를 하겠다 해놓고 네. 단일화 안 하는 모습처럼 비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단일화를 하겠다 해서 한덕수 후보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단일화 날짜도 룰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가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고 승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역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 후보 당사자가 빠진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이 밀어붙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저항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분명히 형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국민의힘 소속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소속 후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협상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덕수 후보가 마치 국민의힘 후보처럼 당에 다 일임을 했다. 어허. 그 당이 마련하는 룰은 김문수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덕수 후보는 당이 다 일임했으니까 당의 룰을 따르겠다. 그런데 그 룰은 한덕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간단 말이죠. 그런 데서 충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사실은 당헌 당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은 네. 양측의 후보들을 불러서 단일화 룰의 협상에 창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 룰의 협상이 없이 네. 지도부가 마련하는 룰을 무조건 따라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또 단일화를 대비해서 한덕수 후보의 사진만 찍었다. 이런 부분도 마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 양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단일화 룰에 대한 양 후보의 대리인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지도부는 빠져서 룰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를 얘기해온 거 아니냐? 네, 해올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김문수 후보의 전략일 수 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면 4강에서 4명을 우리가 이제 추렸을 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뽑혔는데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최하위였습니까? 여론의 추이가? 예를 들어 한덕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단일화를 김덕수라고 주장해서 이 제일 하위에 있던 사람이 1위가 됐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김문수 후보의 출마의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탄핵에 반대해서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론이 높다 보니까 출마를 한 거예요. 여론이 낮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마를 했고 4강과 2강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약체였다가 한덕수 단일화론을 가지고 1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지도부라든지 한덕수 후보가 얘기하듯이 22번을 얘기해서 내덕을 봤으니까 이제는 단일화 해라 라고 하는 청구서를 내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여론이 높았고 그래서 나왔고
당내 선거를 칠 때도 내가 그렇게 뭐 약체로 분류되지도 않았는데 네. 내가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물론 뭐 어느 정도 덕을 봤을 수는 있으나 그런다고 해서 어떤 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논리적으로 좀 빈약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포괄적이고 강압적이고 두 번째 이게 경선이냐 단일화냐는 부분인데 지금 지도부는 단일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일화 얘기를 했을 때 한문수 후보의 지위가 누구죠? 한덕수. 예, 덕수 문수가 너무 똑같아서 헷갈립니다. 한덕수 후보의 지위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개인이죠. 그러면 단일화를 거쳐야 되면 최소한 역선택을 할지 안 해야 될지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를 벌려야 될지 이걸 최소한 후보들하고 논의를 해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내 경선이 아니잖아요. 당내 경선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다시 하십시오라고 지도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선이 아니라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면 최소한 룰 세팅이 지난 대선 후보자를 꼽는 당내 경선의 룰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전체 국민의 의견을 묻는 룰 세팅도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거의 후보 교체를 작정하고 네. 지도부가 덤벼드는 꼴이다. 예. 라고밖에 볼 수 없죠.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잠깐 자막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홍준표 의원 대선 후보로 뛰었었죠. 예, 경선에서 나왔었는데 일단 탈락한 이후에는 본인은 이제 정치에서 떠난다,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을 이 상임 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일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계 은퇴를 번복하고까지 도와주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홍준표 후보 다음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을 가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본인이 당에서 거의 30여 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지금처럼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국민의힘 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당의 이러한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30년 정치하시면서 당 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후보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나가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당헌 당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러한 당헌 당규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논리를 내세워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리고 당의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보고 아마 참으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네. 본인이 겪었었던 당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로서 꾸준히 가져왔던 당의 당헌과 당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뒷받침하면서 네. 당의 선거를 이번에 진두지휘하겠다 그런 의지로밖에 저는 읽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앞서서 오늘 이렇게 수락하기 전에도 그거 김문수 후보의 전략 아니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한덕수를 이용해서 김문수를 어떻게 따지고 보면 비난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역용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에 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는 정말 망조다. 망해가는 조짐이 보인다. 보수의 공멸이다.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하여튼 전 지도부를 얘기한 것 같아요. 두 지도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하자면 망조, 공멸, 천벌 이런 단어 속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보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못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대화 속에서 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당무우선권의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당무우선권의 창시자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쌍권 지도부가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노련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직을 수락한 것 같아서요. 지금 쌍권 지도부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내공으로 봐도 홍준표, 김문수 두 분 합쳐지면 쌍권 후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기획한 대로 후보 교체까지 가려는 의도가 좀 주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는 미국 가면은 더 이상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당분간은 네. 그의 입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20분 남았습니다. 4시까지가 오늘 여론조사였어요. 4시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 결과를 발표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이 결과를 토대해서 현 지도부, 당 지도부가 어떠한 결론, 즉 후보에 대한 교체 카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 교체 카드를 꺼낸다면 그거는 명백한 정당 민주주의 위배고 당헌 당규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당 지도부가 당헌의 74조의 2를 근거로 들고 있는 네. 특별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규정을 마련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최고위가 심의 의결한다. 이것은 명백히 경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헌의 대통령 선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이 단일화가 단일화냐 경선이냐. 당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논리로 따진다면 경선이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위배되는 게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서 당적을 보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는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만약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간다. 그렇다면 명백한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고 아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참여했던 경선 후보들도 네. 법적 투쟁에 나설 수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선을 다 무력화시키고 희화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경선 후보들도 본인이 1억 또는 2억 또는 최종 후보는 3억까지 써가면서 네. 이렇게 갈 거에는 내가 출마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나의 전략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단일화를 정말 해야 된다면 시기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정말 단일화에 걸맞는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에 당당한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룰 세팅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룰 세팅을 하고 원샷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가 중지되지 않고 이제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이제 두 지도부, 공건 지도부는 쥐고서 전국대의원대회와 전당대회를 비대면으로 앉혀놓고 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국대의원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다 직인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도장을 찍어줘야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옥새 파동 예전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옥새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의총에서 뭐라고 그랬죠? 김문수 후보가 나는 절대 이런 불법 부당한 이런 후보 교체에 준하는 단일화는 응할 수 없다. 했더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내어놓기를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아 마음을 먹었구나. 그 도장을 김문수 후보한테는 절대 찍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정말 역대급의 옥새 파동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한 측면 그리고 그 기호 2번이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측면 이런 의미에서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은 정말 국민의힘의 정당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결정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바로잡을 시간이 사흘 남았다라는 점에서는요.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로잡는 게 본인들의 마지막 정치 인생에서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도 법적 대응으로 나선 거잖아요. 만약 오늘 가처분 관련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결론을 낼지 아니면 정치권을 또 사법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정당의 일을 법원에서 판단을 안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는 당헌의 74조의 2, 이 부분은 네.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74조의 2, 상당한 사유라는 부분도 적용이 되려면은 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만이 후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도 정당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정말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법적 투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것이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면은 더한 아마 법적 투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더할 나위 없이 후보자가 두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후보 등록 기한은 선관위에서 정한 법적인 기한입니다. 그 기한까지 만약에 후보자가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봐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선 후보를 선출한 거고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거는 대통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측을 지지하는 당합 원외위원장들은 전당대회 전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대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통령 지위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전대금지 부분은 좀 고심이 있을 거는 같아요. 이유 자체는 그 부분이 당무에 속하기 때문에 네. 전대금지 자체를 그게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좀 반반 정도 결정을 미룰 것 같고요. 다만 대선 후보 지위는 즉각적으로 해줘야만 이 청구인에 대한 이 말하자면 이 노려야 될 어떤 본인의 실익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번호 아니겠습니까? 기호를 2번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11일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아이디어가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한덕수 후보를 데리고 오면 3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꼼수고 네. 정말 정정당당하게 가는 길이 아니죠. 물론 뭐 정치 역사상 이렇게 봤을 때 안 되는 불가능한 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가장 큰 게 대의 명분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갔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명분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아하.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의힘과 우리 후보를 희화시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고 지금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 저는 그것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의석수가 없는 당들이 수십 개가 되고요. 그렇죠. 심지어 새누리당도 아직 있고 한나라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 한 20명 정도가 가게 되면 3번을 받을 수 있고 윤상현 의원 말대로 기호 3번이 돼서 기호 2번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의 대리인이 돼서 이런 조금 기괴한 행태들의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미 단일화의 어떤 효과는 끝났다.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의 단일화는요, 국민들이 다 민낯을 봐버렸습니다. 이게 단일화야? 그리고 심지어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 탄핵 정부에 국무총리와 장관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다음 정부의 미래를 논한다? 그 자체가 이미 그것도 국민들이 갸우뚱하고 있는데 단일화도 이미 파국입니다.
다시 붙여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금간 게 아니라 네. 아예 바삭바삭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권을 치른다는 생각보다는 당내에서 입지를 위한 당권 경쟁에 치열하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룰 세팅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궁금한 건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11일까지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룰 세팅을 한다고 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11일이 정말 끝이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발언 때문에 한덕수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종의 미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신선하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몸담은 총리지만 네.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통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 약자의 동행을 얘기했고 국민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후보하고 다르게 3년만 하고 하야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개헌을 토대로 빅텐트를 치고 개헌이 성사되면은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것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신선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단일화가 11일 이전까지 안 된다면 출마 안 하겠다. 본인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면 정치판을 비난하고 그러면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후보 등록 이후에 본인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등록을 한다면은 단일화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로 된들 기호가 만약에 설사 이번이 안 됐다고 한들 네. 본인이 15% 이상 안 받는다는 가정이 있습니까? 15% 이상 받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들이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못하지만 네. 충분히 그건 가능하거든요. 선거의 협력, 선거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가 저는 굉장히 아쉽고 본인이 그렇게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출마를 안 하겠다. 이 부분 자체가 그간의 본인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본인 간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게 충분하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정말 초심대로 정치가 잘못됐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개헌을 매개로 본인이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정말 성공 후에 하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도 그 말씀을 거두고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이 말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왜 출마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기획 출마구나.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5월 11일까지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 해주기로 했구나. 네. 만약에 안 해주면 본인은 안 하겠다는 건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던지는 얘기예요. 나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의전을 안 해주면 나는 이 레이스를 뛸 생각이 없어. 내가 왜 내 돈 쓰고 내 몸 버려가면서 내 힘 닿는 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덕수 후보 자체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은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본인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면은 대선에 출마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는 나라를 걱정한다며요. 통상을 걱정한다며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정책 극단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 민생을 걱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무소속이든 국민의힘 후보든 간에 네. 본인이 대권에 출마를 했으면 끝까지 완주한다는 의지 때문에 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전제 조건이 국민의힘의 후보여야만 돼라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분은 자력 출마보다는 기획 출마를 했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리해서 이분을 2번으로 등록시키지 않으면 네. 정말 그냥 단순 해프닝성으로 그리고 50년 공직 생활은 정말 오염된 은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불모지 부분에 좀 공을 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좀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고요? 아니 그냥 꾸준히 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이제 이 당내 27일 날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통합 실용, 그다음에 당내 통합, 뭐 그리고 중도 보수의 확장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각 지역으로 계속해서 골목골목 스며들고 있죠. 심지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으로 거의 정당 정치가 실종된 문을 닫아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네. 보세 심장의 TK를 가서 지금 열심히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대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권만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좀 광폭 행보와도 비교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 등록 전까지 차곡차곡 전국을 돌면서 인사를 드리고 겹겹이 패스트리 형식의 어떤 선거운동 간 것에 또 겹겹이 가고 또 얹고 또 얹는 두툼한 선거운동을 편안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험지 공약. 사실 저걸 보면은 저희가 참 가슴 아프죠. 부럽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지금 경청 투어라는 이름하에 전국을 돌고 있는 시기에 저희는 출발이 늦었고 후보 선정도 늦었지만 네. 2배, 3배로 뛰어야 할 마당에 지금 단일화 자중질환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게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가면 저희는 더 뛰어서 이재명 후보는 단지 지금 스킨십 중심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가령 주 4.5일제를 내세운다든지 기업을 내세우고 성장을 내세우지만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연령대를 줄이겠다 부부 합산을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대항되는 공약들을 저희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노동계에 일찌감치 투신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수 정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경기지사 시절에 GTX를 유치한 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각종 교통에 입각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대항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안타깝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빨리 국민의힘도 자중질환이 종식되고 김문수 후보는 미래를 향해서 더 큰 비전, 더 큰 공약을 빨리 내놓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현재는 무소속인 상황인데 민주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의사도 그렇게 밝힌 것처럼 보이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 한 명의 탈당으로 별거 아니지. 권선동 원내대표가 빨리 나가라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알턴이 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김상욱 의원 말이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 8조에 정당에 대해서 규정을 하죠. 그 마지막에 정당의 그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탈당해서 지금 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든 그 다른 당으로 가든 결국에는 정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 한 개인의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이동보다는 국민의힘의 지금 현 주소가 정말 정당으로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들로 지금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대목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탈당.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보면은 국민의힘 공천룰 중에서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그런 걸 통해서 공천을 받았고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지난 계엄과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존재감, 본인의 생각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젊은 의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당 내에서 개혁파로서 소장파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벽에 부딪혀서 나는 안 하겠다. 과연 최종적인 김상욱 의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본인이 조금 더 당 내에서 개혁적인 이미지, 소장파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당선을 됐지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당을 버리고 간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말한 것처럼 민주당에 입당할 그러한 의사도 비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상우 의원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 그 종착지 어떨지는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상우 의원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움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 이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뛰쳐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결정했던 부분에 주목을 받고 나서 당에서 거의 왕따를 당했잖아요. 거의 왕따를 당하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켰던 김상우 의원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뛰쳐나갈까요?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런 강제적인 단일화를 바라보는 그 의원들, 나머지 제2선, 3선, 4선 중진 의원들, 초선 의원의 저런 결단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김상우 의원의 이 탈당, 뭐 우리 당으로도 어느 당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의 결정 자체가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거대한 어떤 용기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머지 이 김상우를 뺀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셨고요. 107명 의원 중에도 지금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관련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물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이미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의 전체가 다 당 지도부와 생각이 같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85명 정도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청문회 하겠다 얘기했고 여기에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도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공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의 발 밑에 두겠다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이나 탄핵 추진은 좀 보류하는데 일단 빨리 거치 정리해라 이거입니까? 그렇죠.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뭐 이제 거치 정리 부분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에 5월 1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심은 그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자체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석연치 않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법부의 구성원들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날선 비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국 대표 법관회의가 소집된 게 결정이 됐고요. 그런 걸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뭔가 그 중간중간에 틈틈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꼭 밝혀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탄핵을 하는 것들은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사법부의 자정 기능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부 내에서의 자정 기능을 거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걸 결정했는지 본인이 판단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뭔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뭐 물리적이나 강압적이나 법률적으로 어떤 거치를 결정되지 않게끔 하는 판단을 민주당이 한 것으로 보고요. 전 잘한 결정 같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해서 네. 당내에 또 이제 강성적으로 이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하는 측에 많은 제가 질타를 받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으로 확장해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선 기간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 이후에 철저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탄핵시킬 부분이 있으면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했던 입장이라서요. 저는 이 부분 보류하고 속도 조절한 거는 매우 잘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의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쯤 가면은 민주당은 뭐
그냥 막 가자는 거죠. 사실은 가도 너무 나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집권하겠다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헌법이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하겠다는 정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법부도 필요 없고 행정부도 필요 없어요. 국회 입법부만 있으면 됩니다. 190석에 달하는 거대한 의석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은 불행하게도 탄핵이나 국민 소환과 같은 견제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란 얘기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고 본인한테 불리할 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그리고 비난하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건 맞지만 그것이 법관의 독립성에 의해서 그것이 법을 위배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변경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공판 변경 기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어떻습니까?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에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정지시키겠다. 그러한 법을 일방적으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이 과연 상권 분립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이러한 부분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본인한테 불리할 때 비난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때만이 저는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충분히 이건 사법부 전체를 대변은 하고 있으나 그가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 전체를 흔든다는 그런 표현은 너무 과도하시고요. 판사, 특히 대법원장이 성역은 아닙니다. 본인이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뭔가 부적절하고 미심쩍고 석연찮은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그 부분을 밝히고 그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탄핵의 절차가 있다면 대법원장도 법률과 헌법이 위배돼서 뭔가 양심에 따지지 않은 어떤 재판을 했다면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어떤 권한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조차도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어쨌든 법관의 독립성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되고 상권 분립이 원칙이 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민주당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때 그러한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가 함께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왜 개헌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 소추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 소환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현직 판사들의 논의 기구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로 시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앞서서 이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재판 독립 침해 등에 대한 안건을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 생각해 주시면 말씀한 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 대법원장의 네. 여러 가지 이번에 판결에 30년, 20년 이상 재판했던 판사들도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재판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했어요? 라고 지금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금 전국 대표 대법관 법관회의가 나온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깨는 행태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중하고 엄중하고 신중하게 이 처리해야 될 일을 어떤 의중에서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 올린 정치적인 사법 신뢰의 어떤 의문점들이 재판 독립의 문제까지 뻗쳐나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사법부 내에서 자정 기능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사법 신뢰에 회복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최우선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사법의 신뢰만 논의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헌법에 명시한 사법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벌써부터 법관회의를 앞두고 과연 사법부 스스로 자정적인 기능이 작동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 자체가 벌써 법관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 법관회의가 오죽하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도 반드시 의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의제 외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법부 독립을 그리고 사법부의 중립을 그런 걸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앞서서 법관회의를 앞두고 자정적인 노력이 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러한 말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법관들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을 지켜보고 그러한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또 저희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상권 분립을 존중하고 지키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국 법관회의는 왜 열리는 거는 팩트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열려요. 그 문제 제기를 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했고요. 그 부분들을 전국 법관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3분의 1 찬성해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재판의 독립 부분들도 덧붙여서 논의하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정 기능 때문이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과연 우리가 사법 신뢰를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회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지 민주당이 전국 법관회의에 무슨 자정 기능을 했다고 협박이나 겁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했었잖아요.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SNS에 글이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는데 맞지 않기로 했다. 본인은 내일 그대로 출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러브콜을 좀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곡한 거절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잠깐 간단하게.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 홍준표 전 후보가 갑자기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자체가 본인은 더 이상 본인이 정기 은퇴를 한 마당에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익힐 수도 있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상간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러브콜을 보낼 거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참전했으면 그나마 또 스펙타클한 또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본인 말대로 탈당도 했고요. 지금 이 판에 들어와서 본인이 얻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미국에 가셔서 좀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단일화를 대비 한덕수 사진만 촬영했다라는 자막이 이제 나갔었는데 이 자막의 의미가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를 따로 지원한 것은 전혀 없고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예약해줬고 그게 전부라는 이양수 사무총장의 발언을 요약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